고사리, 비타민 B1, 파괴 성분 함유, 오래 먹으면 양기와 다리의 힘 약화설. 고사리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말이 나돌게 되자 갑자기 소리를 맞게 된 듯하다. 암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선뜻 손이 안 갈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발암물질이 문제가 된 것은 외국의 묵장이다. 직장암과 방광암 때문에 죽은 소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보니 그 근처에 고사리가 많았다. 그 고사리에 밀양이기는 하나 발암성인 브라켄톡신이라는 물질이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초 강목이나 동의보감 등 옛날 문헌을 보면 고사리를 오랫동안 먹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다리 힘이 약해지며 양기가 떨어진다고 소개되어 있다. 그래서 고사리는 소량제로 알려져 있다. 고사리에는 특수 성분으로 비타민 B1을 분해하는 아네우리나제라는 효소가 함유되는데 이것이 다른 효소와는 달리 내열성이 강한 비타민 B1 분해 인자라는 사실이다. 고사리에는 비타민 B1이 들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먹은 식품에 비타민 B1을 파괴하므로 너무 많이 먹으면 자칫 비타민 B1 결핍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비타민 B1 결핍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은 각기병이다. 이것은 증세가 심한 경우이고 초기 증세는 나른하고 피곤하기 쉬운 것이 특색이다. 이른바 봄을 탄다는 충곤증의 한 원인이 바로 그것이다. 포도당이 열량을 내기 위해선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초송포도산과 젖산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초송포도산과 젖산은 곧 분해될수록 몸에 부담을 적게 하므로 좋은 것이다. 초송포도산과 젖산이 분해될 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1이다. 평소 먹는 식품 중에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맥 없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므로 양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타민 B1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은 보리 등 잡곡과 효모, 돼지고기, 땅콩, 표고버섯 등이다. 삶은 고사리에는 2%의 단백질, 2.6%의 당질과 칼슘, 철분 등 무기질이 많다. 9월경 고사리 뿌리에서 얻는 정분은 칡전분보다 더 찰기가 있어 전을 부치거나 풀을 쓰거나 떡과 과자의 원료로도 써왔다. 한방에서는 어린 잎을 탈항치료제로 잎 다리물을 이뇨와 해열제로 이용한다. 설사에는 고사리 가루를 물에 타 먹기도 한다. 고사리는 유해한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피를 맑게 하고 머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도 있다. 여러 가지 공해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좋은 점도 많은 것이다. 그 이유는 칼슘과 칼륨 등 무기질 성분이 풍부한 것도 들 수 있다. 나른한 봄철에 고사리국이나 고사리나물로 정신을 가다듬었던 조상들의 지혜도 있었다. 문제는 브라켄톡신이라는 발암성 물질이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에 발표된 것처럼 그다지 심각하지가 않다. 그것은 소와 사람의 고사리 먹는 방법과 먹는 양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소는 고사리를 날것으로 먹지만 사람은 삶은 고사리를 먹게 되어 있다. 삶으면 상당히 많은 양의 브라켄톡신이 녹아나가므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둘째는 먹는 분량인데 소가 방광암을 일으킬 정도의 양은 사람의 경우 300g 이상의 양을 3개월 이상 먹어야 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고사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러한 양을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따금 먹는 고사리 나물이나 찌개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어떠한 식품이고 그 특성이 다 다르므로 지나치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영양뿐 아니라 기호성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식품의 특성을 알고 그 맛을 즐긴다는 것은 하늘이 내린
귀한 선물에 대한 올바른 대접인 것이다. 고사리는 습기가 많은 땅이면 어디서나 잘 자라는데 온대와 열대에 걸쳐 2,800여 종이 된다. 우리나라에선 이른 봄 줄기가 변화된 뿌리에서 싹이 돋는다. 고수, 어린 잎을 카레 원료나 생선 요리에 넣어 먹어. 열매는 깨소금처럼 이용. 건이, 이뇨, 해열, 강장제. 성서의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인도나 중국에서도 재배되어 왔다. 영어로는 코리안다라고 하고 한명은 향유라고 한다. 잎은 말려서 카레 원료로도 쓰고 생선 요리 등에 넣어 먹는다. 어린 것을 주로 이용한다. 열매는 분쇄하여 깨소금을 이용하듯이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스, 유고, 불가리아, 인도, 동남아시아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미 식물이다. 한방에서는 건이, 이뇨, 해열, 강장제로 이용해왔다. 음식으로는 고수풀을 날로 똘똘 말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고수강회가 있다. 고추, 비타민 A와 C 풍부, 많이 먹으면 감기는 해쳐. 마른 고추에는 비타민 A가 특히 많은데 이것은 비타민 A의 무체인 카로틴이라는 형태로 들어있다. 비타민 C의 함량이 높은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인데 칼슘과 철분 등 무기질이 골고루 들어있다. 그러나 고추는 뭐니 해도 특성이 그 매운맛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추의 빨간 빛깔은 캡산친이라는 성분이고 매운맛은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인데 0.2에서 0.4%밖에 안 들어있는데도 매운맛을 강하게 나타낸다. 이 고추의 매운맛은 입안과 혀를 자극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맵다는 것을 뜨겁다고 표현해서 핫이라고 한다. 양식에 쓰이는 향신료의 핫소스는 바로 고추를 이용한 것이며 식초를 곁들여 만든 것이다. 김치를 담그는데 한국 고추가 좋다고 하는 것은 재래종이 단맛과 매운맛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곰탕 등에 이용하는 양념장은 고추만으로는 그 맛을 낼 수 없는 것과 같다. 고추의 매운맛은 열매 속에 있는 태좌 부분이므로 다듬을 때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고추와 마늘을 섞어 만든 양념은 고추의 캡사이신과 마늘의 알리신이 주된 매운 성분이다. 그런데 그 매운맛을 더욱 돋우어주는 구실을 하는 것은 고추 씨에 들어있는 감칠맛 성분인 아데닌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고추 씨와 같이 빻은 고춧가루에 날 마늘을 갈아 섞은 양념이 쓰였던 것이다. 이렇게 만든 양념은 매운맛 말고도 단맛, 짠맛, 감칠맛 등이 잘 어울려 독특한 맛이 생긴 것이다. 식품의 맛은 음악의 화음과 같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층 더 맛을 내게 된다. 고추를 고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허옇게 희나리가 없는 것, 껍질이 두껍고 씨가 적은 것, 꼭지가 단단하게 붙은 것, 반으로 갈라부와 곰팡이가 슬지 않은 것이 좋다. 줄이 있는 것은 맵지 않고 끝이 뾰족한 것보다 둥근 것이 과피가 두껍고 연하다. 용도에 따라 고추는 잘 선택해서 써야 한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1에서 1.5리터의 위액이 분비되는데 위 속에 들어간 음식이 위 점막을 기계적으로 자극하여 분비하는 양이 45%가량 된다. 이 위액의 분비는 단백질이 많은 육류의 경우에 많고 쌀밥, 빵, 고구마 등 전분질 식품은 적다. 향신료가 애용되는 이유는 새로운 맛의 창조와 위액 분비 촉진 효과에 있는 것이다. 향신료의 자극이 적당하면 소화액의 분비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으나 지나치면 점막이 충혈되기도 해서 도리어 해를 끼치게 된다. 정신적으로 피로하여 식욕이 떨어질 때라면 소화기관의 자극을 촉진시키는 고추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스 증가에 발맞추어 점점 더 맵게 먹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큰일이다. 점막 자극이 심해지면 위궤양 발생이 늘어나고 간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 음식에나 고춧가루를 듬뿍 뿌리는 나쁜 습관은 바로잡아야 한다. 동치미나 산채에 고춧가루를 듬뿍 넣었다고 생각하면 그 고유한 맛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향신료는 되도록 적게 취사 선택을 해야 제맛이 나는 것이다. 고춧가루도 당연히 식탁에 놓고 각자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 음식은 화끈하고 매운 것이란 통념은 고쳐야 할 것이다. 고추의 과잉 섭취와 위궤양, 간장병 발생률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식생활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고추는 말리는 방법에 따라 질이 크게 달라진다. 자연 건조를 시킨 태양초가 가열 건조한 것보다 빛깔도 곱고 고추 맛이 좋다.